해양경찰학 개론. 자, 우리 상반기 해양경찰학 개론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해양경찰의 역사입니다. 역사. 자, 그리고 이 1번 문제는요, 반드시 논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번에 기억 볼까요? 1953년 내부부 지향국 소속으로 부산에서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다. 1953년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보니까 제가 이걸요, 그 문제를 전부 워드를 쳤거든요. 워드 치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났어요. 자, 두 번째 니은에서 1975년대인데 이게 1975가 아니고 1955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1955라고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1955년 상공부 해무청 소속 해양경비대로 변경되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상공부 해무청으로 시물이 바뀌죠. 그리고 구성원은 일반 사법경찰관리.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경찰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되죠. 자, 일반이 아니고 여기서 일반, 요게 틀렸죠? 자, 일반이 아니고 뭐라고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 사법경찰관리. 자, 그래서 1975라 되어 있지만 이걸 50으로 고치세요. 이건 처음부터 그냥 55였어요. 자, 이거는 그냥 55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이 아니고 특별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됩니다. 자, 이거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리얼 보니까 2017년 보니까 국토해양부 아니죠? 국토해양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죠. 자,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볼까요? 자, 미음 보니까 해양경찰법이 이제 신설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경찰법은 자, 작용법이 아니죠. 작용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직법입니다. 조직법. 해양경찰법은 조직법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조직법이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조직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법률 우위의 원칙. 제가 출제자라면 자, 법률 우위의 원칙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 역사에 대해서 문제가 났는데, 자, 1번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의 학원 또는 뭐 우리 강사님들이 다 이제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1번하고 2번 틀리면서 와, 나 경찰학 공부 많이 했는데 뭐 시험에서 많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틀렸다면 이 뼈아픈 실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양경찰위원회. 자, 이번 문제 해양경찰위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거의 뭐 영순위로 꼽히는 문제 아닙니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 해양경찰 행정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맞죠? 그 다음에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양경찰이 여전히 뭐랄까요? 자, 아무래도 육경에 비해서 해경이 아무래도 좀 뭔가 열악하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입니다. 뭔가 대우가 좀 시원찮단 말이죠.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이 아니고 포함이죠. 포함해서 7명. 자, 포함해서 7명인데 제가 그러면서 총 7명이야. 포함한다는 말도 썼지만 총 7명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우리 글자가 7글자죠. 위원도 7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란 말이 틀렸죠.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해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3년.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중임금지는 대통령이 중임금지죠. 이건 연임할 수 없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 틀렸죠? 10일 이내. 제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 제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시옷이 좀 어려웠네요. 왜 어려웠냐면, 잘 보세요. 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하면 해양수산부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사무는 어디서 하죠? 해양경찰청. 자, 위원회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자, 우리 보안업무 규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죠. 보안업무 규정.
자, 업무 규정에 대한 시행 규칙. 그럼 여기 보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을 보기 전에 자, 일단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는 뭐 숫자나 아니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숫자나 또는 주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또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거나 뭐 기속과 재량을 혼돈시키거나 또는 날짜가 틀리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죠. 자, 볼까요? 자, 먼저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1번하고 2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틀릴 수 없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일반론적인 어떤 입장은 틀릴 수 없습니다. 근데 3번부터 볼까요? 1급 비밀은 반드시 근거에 보관한다. 맞죠? 그리고 1급 비밀이요, 다른 비밀과 섞이면 되겠습니까? 혼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게 말이 틀렸죠.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급 비밀은 요거는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2급, 3급 비밀. 자, 잠금, 금고 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의 보관. 그래, 보관 책임자가 2급 비밀 취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2급 비밀과 3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자, 4번은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자, 이 내용 잘 보세요. 이게 공개가 원칙이잖아. 그렇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니까 공개가 원칙이고, 그러면 이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원칙은 공개, 예외는 비공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공개할 수 있다가 될까요? 공개해야 할까요? 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요. 제가 하얀색 불핀이 뭐이노? 자, 공개할 수가 있다 아니고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바로 보이죠?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게 이 법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공개라는 것. 이걸 보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보세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죠. 자, 그래서 자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서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이거 소거법으로 해볼까요? 먼저 내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것 뭐겠습니까? 출국금지. 자, 출국금지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출국금지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내국인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내외국인 모두. 자, 모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면 여기 나와 있죠.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통고 처분. 자, 리을과 시읒 고발 조치와 통고 처분은 내외국인 모두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요, 외국인만 할 수 있다. 니은 입국 금지, 디귿 출국 정지, 미음 강제 퇴거, 비읍 출국 명령, 이응 출국 공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니까 함정 운영 관리 규칙이죠.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넣어봐야죠. 함정 운영 관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하죠. 맞고요. 그리고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뭐라 그러죠? 이걸 해우리라 그러죠. 해누리가 아니고, 자, 해누리가 아니고 해우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 자, 읽어보시고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제도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의 어떤 문제집을 풀든지 아니면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듣든지 간에 함정 운영 관리 규칙은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아직까지 비껴나가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고 그다음 이제 7번부터 이제 비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제 책에는 있습니다. 제 책에는 있는데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자, 우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볼 때 그때도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볼까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그 사유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 뭐예요 이거? 꼰지른다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 상급자한테 소명을 해야 돼요. 그 상급자한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어요. 자, 그래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요 내용은 면접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 책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소개되지 않은 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은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맞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봅시다. 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 구조 기간 자, 안에 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재난. 자, 재난하면 두 가지 종류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고 인적재난 틀렸죠.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사회재난에 의해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 보면, 자, 이 4번도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중요합니다.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 유형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순환사고이며 해양선박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됩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이 2번입니다. 자, 9번. 자, 9번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냐면 단행법을 묻고 그리고 그 부속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함께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끼어쓰기 해볼까요? 자, 선박 위치 통보를 해야 되는 선박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아마 제 문제 풀이 시간에 많이 풀었을 거예요. 첫 번째, 국제항해에 지향하는 여객선. 두 번째, 국제항해에 지향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자, 300톤 12시간. 끼어쓰기 되죠? 그 다음에 해사안전법상 조정불능선, 조정제한선, 흘수제약선, 그리고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예인선. 자, 200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유류, 액체 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일단 여러분이 약간의 그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죠. 그리고 0.05가 되면요,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자, 면허 취소고 그 형벌은요,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0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자, 우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교통관제 시행할 때 따라야 할 단계별 절차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관찰 확인.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세 번째 조언 공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시입니다. 그래서 자, 11번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나왔다. 그렇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겠지만, 자, 좀 약간 지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중요한 조문, 중요한 어떤 법 형태에서 문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11번의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을 빗나간 것이 12번입니다. 자, 이 12번은요,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자, 물론 제 책에는 있습니다. 제 책에는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른 책 보셨으면 이거 못 맞출 수 있겠는데요. 자, 볼까요? 12번 범죄수사의 재원칙. 자, 먼저 3대 원칙에서 먼저 첫 번째 신속 작수 있고 현장 보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사사건 불관여 있는데, 요건 민사사건 불관여는요, 요는 범죄 수사상의 준수 원칙이에요. 그
그래서 자, 이 세 번째 탈락입니다. 기억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 실행의 5원칙에서 수사자료 완전 수집, 수사자료 감식 검토, 적절한处理, 그 다음에 임의수사. 자, 임의수사가 아니고 검증적 수사의 원칙입니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그리고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그래서 니은 틀렸고, 세 번째,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으로 선포 후정돼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죠? 11번. 선증후포죠. 그렇죠? 선증후포란 말은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나중에 체포한다 이 말이거든. 선증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준수의 원칙, 그리고 민중협력의 원칙이 아니고 민중협력의 원칙은 범죄수사의 3대 원칙이고 수사상의 준수 원칙은 민사사건 불가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중협력의 원칙이 아닌 민사사건 불가죄의 원칙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수사의 원칙.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전부 다네. 자, 세 가지 모두 틀렸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봅시다. 자, 13번은 아마 모든 해양경찰학을 강의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 이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재지문의 채취 방법과 현출되는 색깔의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실무2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수사 실무2에 나오는데 이거는요, 참, 이런 것까지 출제 범위가 될 건가? 우리가 해경에 입문하는 사람한테 잠재지문의 채취 방법과 현출되는 색깔의 연결까지도 해야 되나? 자, 앞으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지금 이 20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빠뜨린 게 13번이에요. 그리고, 하부제 빠뜨린 거 정말 잘한 거거든요. 뭐 제가 저한테 칭찬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틀립시다. 틀리는데, 자, 보면 먼저 첫 번째, 자, 니니들인 용액법이 있죠. 요는 뭐냐면 땀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의 반응을 이용해서 자, 이제 잠재지문을 채취하는데 자청색이 나옵니다. 자청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드증기검출법에 따르면 다갈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순간접착제법에 따르면 백색이 나옵니다. 백색. 그리고 오스믹산 용액법에 따르면 흑색이고요. 그리고 초산원 용액법은 자색이 됩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티귿과 리을.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요거는 잠재지문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다. 자,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정보의 배포 수단. 자, 요것도 제 책에는 있어요. 다른 분 책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 책에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 볼까요? 정보 사용자가 공식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식회의나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면 전화 못 걸잖아.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도 있을지 않죠. 그때는 가장 소리 안 나면서 간단한 거 뭐죠? 휴대폰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차원의 단순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정보 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서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인데 현령 정보의 배포 수단 돼 있죠. 이거 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을 말하고요. 세 번째,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속성이 중요한 것은 메모죠. 메모. 그 다음 네 번째, 매월 24시간에 걸친 경제, 사회, 문화 등 재반 정세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일일 정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 경직법.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경직법.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벌칙조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 의무 위반 또는 직권 남용,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데는 어떻게 되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15번은 3번. 자, 우리 경직법에 관한 조항이 되겠고요. 16번. 파출소 및 출상소 운영규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문은 거의 다 완벽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와 동시에 현장에 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맞죠? 자, 두 번째,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양경찰서의 수사 전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다. 틀렸죠? 아니, 수사 전문 경찰관이 아니고 누굽니까? 해양경찰서 구조 담당자. 해양경찰서 구조 담당자 또는 해양오염 방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럼 4번, 경미한 사건 사고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 이 경우에는 조사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에서는요, 해양경비법이죠. 그죠? 해양경비법. 자, 우리가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의 목적, 이 목적이 보통 1조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해양경비의 목적. 자, 먼저 1번, 해양안보 확보 맞고, 그 다음에 오염 예방. 자, 해양 오염 예방하고 해양경비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2번 틀렸죠? 세 번째, 치안 질서 유지. 네 번째,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해양경비법.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기억입니다.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 되는데 재산 틀렸죠. 그리고 생명신체라고 해야 됩니다. 신체 재산이 아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 자, 그래서 기억 탈락. 자, 니은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등이 3회 이상의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화기 사용 이렇게 되는데 뭔가 요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어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이게 요건이 더 필요해요.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요건이 더 필요하죠. 그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은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간첩 대테러 작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도 사용할 수 있죠.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양경비법 시행령, 경찰 장비. 자, 우리 경찰 장비에 뭐가 있죠? 이건 소화포가 있죠. 소화포요. 자, 경찰 장비에는 소화포, 그리고 경찰 장구는 페인트볼과 투색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19번과 관련해서는 연안사고. 자, 연안사고로 볼 수 없는 건데요. 잘 보세요. 자, 먼저 기억. 갯벌. 자, 갯벌하면 연안사고 맞죠? 맞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어선에서 조업 중 바다로 추락했다. 자, 어선에서 조업하는 거. 이거는요, 연안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연안사고 아니고, 이거는 해양사고야. 해양사고. 그러니까 니은 탈락. 자, 니은은 해양사고다. 그 다음에 디귿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 중 익사. 이것도 연안사고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 스킨스쿠버 활동 중에서 익사. 이것도 연안사고가 되겠고요. 연안사고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레저 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 이거는 수상 레저 사고입니다. 그렇죠? 수상 레저 사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어 방파제 테트라포드를 포함해서 방파제에서 낚시 중에 추락했다. 이거 연안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안사고는 자, 몇 개입니까? 연안사고가 아닌 거네. 아닌 거는 두 개네. 두 개. 니은은 해양사고, 미음은 수상레저 사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심리전. 자, 심리전의 일종인 선전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제 책에 나와 있죠. 자, 볼까요?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이건 뭐라 그러죠? 백색 선전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을 흑색 선전이라고 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을 회색 선전이라고 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해양경찰학 개론을 자, 꼼꼼히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아마 느낄 거예요.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자, 누구 강의를 듣든 어떤 책을 보든지 중요한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예측하기 조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강론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조문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조문에서도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잠재 지문처럼 실무 문제에서 또 실무 수사 실무에서도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 방법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본서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 내용을 줄여나가면서 기본서 내용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줄여나가면서도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는 이런 의외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용을 첨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